네, 분계 200제 이번 강의는 19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결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 대박은행의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마이너스 통장은요, 결국 뭐다? 쉽게 얘기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을 빌리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돈 빌렸다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450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돈도 없는데 450만원만큼을 내가 통장에서 돈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다? 은행에 돈을 뺏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450만원, 거래처는 대박은행. 그쵸? 그럼 차변은 어떻게 분개할 거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자, 지금 잔고가 마이너스 450 돼 있죠. 근데 잔고에는요, 절대로 마이너스로 보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걸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보통예금으로 450 이렇게 분개해버리면 450과 얘가 퉁쳐져 가지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통예금이 0원으로 보고되는 겁니다. 대신에 단기차입금은 450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다? 마이너스 통장은 단기 차입금 분개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외워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네, 19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183번 문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요, 183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외화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는 챔프사의 단기 차입금 1200만원,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900원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 외화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죠. 자, 외화의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고 비슷하죠. 즉, 결산 때 달러를 평가해가지고 오르거나 내린 만큼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익이 나온다면은 외화 환산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하지만 비용이 나오면은요,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은 일단 부채잖아요. 맞죠? 갚을 것, 채무,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장부상에는 얼마가 있었다? 1200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산 때 와서 12월 말날에 평가해 보니까 이 1200은 미화로 따지면은 10,000달러인데 얘가 1달러가 900원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900만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300이 나는데 갚아야 할 돈이 원래 1200인데 900이 되었다는 얘기는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갚아야 할 돈이 1200인데 900이 되었다는 얘기는 300이 줄었으니까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뭘로? 이거 수익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누구? 외화 환산 이익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의 수익의 발생, 외화 환산 이익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만약에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나한테는 손실이죠. 그때는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직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183번 문제에서 자, 쌤이 얘기 드린 게 있었는데,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게 수익이라고 했죠. 맞죠? 왜? 내 거는 증가하는데 빚이 줄면은 그만큼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가 감소를 했으니까 결국 수익이 나온 겁니다. 얘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내 거는 주는데 빚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손실이죠. 그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외환산 이익 300을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변은 뭐다? 그만큼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단기차익금 300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가 답이에요. 물론 거래처는 전산에서 챔프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93번 문제입니다. 193번 문제는 우리가 이미 137번, 160번, 173번 같은 문제이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가 전부 다 타개정 대책 문제인데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문제들은 시험만 치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은요 반드시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타개정으로 대책 반드시 찾아보세요.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재고액이 200만원이 부족하죠? 확인해 보니까 매출 거래처에다가 접대비로 제공을 했답니다. 적용 중에서 타개정으로 대책을 사용할 것. 그럼 당연히 차변은 뭐다? 접대비라고 하는, 그렇죠,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매출 거래처에는 당연히 영업사원이 갔으니까 뭐 800번대 비용 쓰시면 되고요. 200. 자, 그러면 대변에 뭘로 분기할까요? 당연히 제품을 우리가 접대했으니까 제품이 나왔겠죠. 근데 판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그냥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얼마? 200만원.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전산에 입력할 때는 쌤이 항상 적용란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을 반드시 꼭 입력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타개정 대책은 나중에 어디에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론적인 논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94번 문제입니다.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에 비용, 즉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있네요. 얼마? 280만 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해서 당연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의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차변의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했고 대변에 돈 주었겠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뭐다? 이렇게 XX로 이렇게 분기를 해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100만 원이든 1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말날에 와가지고 우리가 소모품 보관하고 있는 창고 또는 캐비넷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지 아니한 소모품이 얼마가 있다? 280이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소모품은 사용을 해야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용을 안 했잖아. 얼마를? 280.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은요, 얘는 뭐다? 소모품비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한다?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하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1000만 원 있다. 그럼 이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한다? 280을 취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거래 판료소에서, 그쵸? 거래 뭡니까? 그 10요소까지 간다면은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지만 비용의 취소는 대변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비용의 소멸이라고 하죠. 그럼 결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에다가 비용을 소멸시키는 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280. 맞잖아요. 280만 원만큼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쵸?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차변에. 그럼 얘는 이제 자산으로 보관해 놔야 되겠죠? 그럼 자산으로 보관을 해놔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비용을 영업부서가 썼으니까 800번대를 280만 원만큼 취소를 시키고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차변에 자산을 잡아주시는 분개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95번 문제입니다. 결산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인데요. 실제는 금고죠. 금고의 현금 잔액은 1590만 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나타나서 그 차이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정산은 완료가 되었는데 회계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개 안 한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개하면 돼요. 그쵸? 그럼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나온다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쵸? 자, 결산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에 1650이죠. 그럼 당연히 금고에도 1650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금고에는 1590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금고를 바라보세요. 여기 분명히 1650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1590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만큼이 금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금고에 60만 원의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즉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금고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이 6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다? 출장비였다는 얘기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if 만약에요.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차변에는 여비통비가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에요? 어차피 차변은 비용 자리죠? 그때는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으로 분결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잡손실이 되겠죠. 비용 자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겠으면은 대변에 현금 나간 만큼 잡손실 잡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출장비. 그렇기 때문에 여비유통비로 분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5번 문제까지 5문제 쌤이 풀어드렸고요. 자, 숨 좀 돌렸다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5문제가 되겠네요. 네, 200번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